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골판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텐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몇 차례 다뤘었고요. 과거의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 4분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가 나오고 있죠. 골판지 및 박스업체들도 4분기 실적 확정 발표된 것들 보면서 업황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고 다가오는 21년도 1분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양제지가 작년 10월에 화재가 났고 원지 공장이 전소됐다. 거기서 이 업계의 분석이 시작된 거였죠. 대양제지 기준 매출의 50% 정도가 타격, 전체 업계에서는 밸류체인상에서 골판지, 원지의 쇼티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양제지가 이후 언제 돌아올 거냐 했는데 제가 아마도 쉽게 돌아오기가 어려울 거다 추정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역시나 최대 주주인 신대양제지가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대양제지의 기존 주주 주식들을 공개 매수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사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상장 폐지까지는 바로 가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사게 되면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상패나 흡수합병이 되겠죠. 주당 매입 가격은 현재 거래 정지 가격인 3,260원이고 공개 매수 응할 수 있는 기간은 32일까지죠.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응하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공개 매수가 끝나도 꼭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버티면 상패가 안 되니까 내 걸 비싸게 사주겠지 뭐 이런 생각일 텐데요. 예전에는 그래서 재미본 케이스가 몇 개 있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정 비율을 가진 상대한테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여러 케이스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행여나 유통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요걸 이용해가지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치고 넘기려는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누가 그걸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는 요행이고 지금 회사가 불이 나서 매출의 50%가 날아가고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원래는 주가가 진작에 빠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신대양이 받아주는 거니까 돈을 확정적으로 건지려면 응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업체들 전체적으로 실적을 쫙 훑어볼 겁니다. 일단 분란 당사자 대양제지부터 봅시다. 원지가 전소가 됐으니까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나야겠죠. 4분기 전체 매출이 YOY로 한 40%가량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에서의 대규모 적자 반영되었죠. 신대양제지는 연결로 대양제지를 잡고 있으니까 같이 타격이 있어야겠죠. 전체로는 매출 조금 감소, 이익은 조금 개선된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이로써 신대양 계열은 놔줘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박스 만드는 애들, 이름에 포장 들어가는 애들이죠. 테림 포장 4분기 소폭 개선돼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수출 포장 별거 없고요. 대형 포장 4분기에 매출만 약간 턴어라운드. 이렇게 보면은 포장 쪽은 그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느낌 외에는 전달되는 게 없으니까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테림 포장 4분기에 매출액이 조금 증가를 했는데요. 일단 골심지와 이면지 쪽 원지로 구분되는 애들은 크게 변화는 없는 모습이고요. 두드러지는 부분은 골판지 원단으로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무려 18%의 매출 상승을 했습니다. 공시상 제품의 가격 인상은 한 3% 정도만 나왔는데 매출액이 18%가 증가했다? 이건 좀 의아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공시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 같은 경우에 제품이 일단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산출 방식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돼요. 다른 회사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매출이 증가한 거는 일단은 Q보다는 P 변화로 봐야 될 겁니다. 전체 연간 생산 실적이 원단에서 한 4% 정도 늘어서 큰 변화가 없었으니까 P가 주요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원단은 원지로 만드는데 화재로 원지의 수급이 있었던 부분이 원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익은 4분기에 원단 쪽에서 크게 개선됐다. 4분기에만 연간 꼭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얘한테는 의미가 있는 변화이죠. 다음 한국 수출 포장, 여기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넘어가고요. 대형 포장, 이쪽은 신대양 계열인데 고시된 가격상으로는 별 변화가 없는 원단과 상자, 이쪽이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여기도 는 걸 보면은 일부 원단 같은 경우 가격에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상자도 조금 늦게나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원지를 일부 떼오는 계열사가 난리가 났으니까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개선이 없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포장업체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원단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 라고 봐야겠죠. 자, 다음은 나머지 원지 좀 있는 애들, 얘네들 위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혜주로 언급됐던 회사들이거든요. 아세아 제지 4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대비 대폭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 영업이익도 개선이 됐죠.
최대 경쟁사 계열의 악재는 이들에게는 호재니까 당연한 수순이고요. 대림제지, 얘는 4분기 실적을 제일 먼저 보여줬었는데 전년도 대비 크게 턴어라운드 했다. 좀 특이했던 녀석은 이 삼보판지라는 회사인데 얘도 크게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볼게요. 아세아제지, 4분기 턴어라운드는 주로 제지 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제지는 골판지 원지다. 원지 및 원단 매출이 전분기 대비 25%가량 증가했죠. 이건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고시된 공시 가격은 한 3%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온다. 그래서 참고만 하라는 거죠. 앞서 대형 포장에서도 상자의 가격이 살짝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도 상자 매출이 올라왔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대림제지, 얘는 다 뭉뚱그려져 있어가지고 설명이 어렵지만 원지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매출이 왕창 올랐다. 그리고 삼보판지, 이 친구에게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특이한 게 얘는 이 원지 쪽 매출이 메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4분기 이익이 대부분 올라왔습니다. 이 가격 인상 효과가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난 케이스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 친구가 판매 수량을 공개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원지 쪽은 판매가 또이또이 전년도 대비는 심지어 줄었어요. 근데도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격 인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다들 공시상으로는 제품 가격 인상이 별거 없다고 했지만요. 자, 4분기는 충분히 본 것 같고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대략 짐작을 해보자고요. 대양제지 화재가 10월 중순에 났죠. 뉴스로 알려진 거는 이후에 가격이 20%가량 올랐다는 것만 알 수 있는데 이 케이스를 나눠서 인상 시점을 각각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대략 3분기 대비 가격 인상 효과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회사마다 편차가 있지만 수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을 때 15% 정도 매출 증가 효과가 보이려면은 요 부분 어딘가에서 했을 거예요.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가격 인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어지는 21년도 1분기는 이 가격 인상 효과가 풀로 반영된다고 봤을 때 대략 0에서 6% 정도의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박스 대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Q도 조금 증가했을 거예요. 회사들의 추가 캐파는 넉넉하지는 않겠지만은 가동률 같은 경우는 약간은 더 쥐어짤 수 있거든요. 5% 증가, 10% 증가, 서서히 증가 이런 시나리오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P 곱하기 Q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10%에서 20%까지 1분기 추가적인 분기 매출 개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이 끝났기 때문에 박스 대란이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 최근 기사를 보시면 농산물 출하 시즌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구에서 나온 뉴스가 있는데 3월 달에도 박스를 최소 일주일 전에 주문해야지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도 원하는 규격을 고를 수가 없다. 쇼핑몰들이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고요. 원지가 없어서 박스를 못 만드니까 벌어진 현상이겠죠. 아직 박스 대란은 현존한다. 업체들의 주가를 엮어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원단과 박스도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이 된 걸로 추정이 됐지만은 실제 원지에서 이익적인 측면에서 득보는 애들이 주가가 그나마 좀 더 나은 모습이고 이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좀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나 4차 산업혁명 가즈아이 시대에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실적을 뜯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텐데요. 그렇다고 이 업체들이 알아서 우리 돈을 잘 법니다 하면서 알려가지고 철퇴 맞겠다고 할 리도 없죠. 근데 1분기 실적은 한두 달 있으면 나오거든요. 조만간 뚜껑을 열어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골판지 업체들 4분기 나온 실적 기반으로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